자,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사례들에 대한 연구인데요. 우리가 아마 처음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는 각 나라별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나라에서 각 분야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객 관리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BOA라고 되는 거 있죠? BOA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은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 BOA 같은 경우, 요즘 핀테크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핀테크에서. 그죠? 그래서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해서 핀테크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은행이 은행 업무를만 했었는데, 지금은 은행이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모아서 다양하게 고객 마케팅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다양한 수익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VOA라고 해서, 은행인데, 미국 은행인데, 자, 그래서 보시면 빅데이터 보유를 통해서 이제 상품 개발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증권이라든가 은행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실제로는 거의 한 다른 산업에 비해서 한 50% 이상 차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들이 은행에 많이 들어가 있겠죠. 이런 금융권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따져봤더니 6667TB 정도 이렇게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VOA 같은 경우는 약 5천만 건, 그래서 65PB 정도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객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분석해서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상품 개발을 해서 다양한 은행 상품들을 사람들한테 구매를 하게 만들까,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과거에 하고 틀린 게 뭐냐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활용했다라는 게 전체적인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 보통 보면 은행 같은데 현금 인출하고 전송하고 출금 입금하고 이런 걸 주로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정형화된 데이터, 정형화된 거래 데이터, 즉 고객과 트랜잭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거래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보유해서 분석했다면 그 이외에 다양한 비정형화된 데이터, 근데 그게 이제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같이 포함시켜서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과거에는 우리가 특정 샘플, 몇 사람만 뽑아서 샘플을 사용하는데, 빅데이터가 나옴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기반이 되면서 전체 모든 데이터들을 다 같이 분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샘플 중심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게 지금은 모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전체 데이터를 다 조사하는 전수조사 형태로 이렇게 간다. 그게 이제 빅데이터의 기술이 응용이 돼서 지금 가능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과를 보시면 과거에 이제 고객들의 지출 패턴을 분석해서 신용카드 사용자 이렇게 캐시백은 돈이 오면은 그 중에 일정 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뭐 그런 캐시백을 사용을 하는 뱅크 A near deal이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고객들을 이제 끌어모으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NS들을 통해서 이제 금융 상품을 이제 홍보를 하고 거기에 타겟팅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거를 통해서 유치 비용이 25% 절감하고, 그 다음에 고객당 수익성도 12%에서 18%로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은행에서 이제 대출 쪽 신용평가도 하는데, 보통 이제 3시간 이렇게 걸리던 것들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10분 이렇게 단축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요즘 들어서 얘기하는 핀테크 쪽으로 이렇게 강화를 해서 핀테크 마케팅을 강화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금융업계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허츠라는 데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동차를 이제 빌려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자동차 렌탈 서비스업인데 허츠라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은 뭐 거의 빌릴 일이 없죠. 요즘 자동차 타고 다니는 일이 대학생들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렌탈할 때 많이 쓰는 전 세계에서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허츠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다국적 기업의 렌탈 서비스 기업인데 146개국에 8,300여 개의 이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고객 만족도를 통해서 고객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다양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고 싶어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이제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매일 수천 개 있는 이제 그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그 다음에 계속 서베이를 해요. 우리가 서베이, 그래서 설문조사를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통합해서 묶어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따로 놀았는데 지금은 이거를 통합해서 한 군데서 본부에서 통합해서 뭐 일괄 관리하고 그걸 지역별로도 분석을 하고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 그 위에 고객 심리조사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가서 다양하게 분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성과를 보시면 이러한 분석 시스템을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그 다양한 채널에 퍼져 있는 VOC라고 해서 고객의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VOC. 그래서 Voice of Customer라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MOT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되고요. 이런 성과들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을 이제 쪼개서 분석도 들어가니까 각 지역에 맞는 고객의 불만 사항들을 체크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해결해 줄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반납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지속된다는 게 가장 큰 고객 불만으로 나타나서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직원 수나 이런 것들 매니저를 이제 적절하게 교체해줘서 성과를 이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츠에서 실시하는 이게 뭐냐면은 고객 만족도 조사인데요. 이게 고객 추천 지수라는 겁니다. NPS라는 거예요. 그래서 NPS가 뭔지 여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뭐 고객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보시면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보통은 1점에서 5점 사이 점수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다 중간에다 체크를 해요. 중간에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 1점에서 5점 주면 뭐 보통 한 3.4점, 뭐 2점, 뭐 요 정도 하죠. 1.5점은 거의 안 주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3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합니다. 보통 만족도 조사할 때.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만족도 조사 점수를 있는데 그게 계속 발전을 해서 3점, 4점, 5점 이렇게 올라가면 나중에 이제 고객 마케팅 센터에서는 만족도 조사보다 한 단계 버전 업을 시키는 그 지표가 있어요. 보통은 대부분은 만족도 조사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그게 4점을 넘어가면 별 의미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만족했다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바꾸냐면 고객 추천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만족도 조사만 주로 우리가 많이 쓰니까. 그래서 고객 추천 지수가 이제 NPS 지수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보통 10점으로 따주면 제일 끝에 9점, 10점짜리 하고 나머지 1점에서 6점 사이에 7, 8은 빼고요. 비추천 고객 대 추천 고객으로 나눠서 이 비율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만약에 5점 척도면 어떻게 돼요? 1점에서 3점짜리 분에 5점 체크한 거 4점은 빼고 그거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따지는 게 고객 추천 지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족도 조사 말고 고객 추천 지수라는 것도 쓴다. 순 추천 지수라고 써 있죠. 그래서 Net Promoter Score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허츠에서 썼다라는 거를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보여드린 겁니다. 아마 그 마케팅이나 이런 경영학 쪽에 오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고객 분석하는 방법론, 그 다음에 지표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0점, 9점이면은 아주 그냥 웃죠. 그 다음에 7점, 8점이면은 그거고 0점에서 6점 요 사이면은 이제 그거다. 그래서 NPS 지수
이제 이런 거를 써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쓴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NPS를 쓴다라는 거는 고객 만족도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NPS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PS 쓰기 전 버전이 만족도 지수. 보통 5점 만점에 몇 점,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런 걸 쓰다가 그거보다 그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 NPS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츠 같은 경우는 고객 만족도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추천 지수라는 게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반에서 외국인 관광 산업에 대해서 했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요즘은 이제 사드 때문에 주춤해서 지금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의 거의 50% 이상이 아마 중국인 관광객일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관광을 활용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어떤 상품을 주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관광공사하고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기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카드사, 뭐 이런 관광공사,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 왜냐하면 신용카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연동이 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큰 영역에서 이런 빅데이터들이 움직여서 서로 호환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데 지역에 따라 틀리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인사동 같은 경우에는 정통 이제 양식,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주로 좋아하고, 그 다음에 명동 이런 데는 커피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나온다. 이런 거는 일일이 옛날처럼 설문지 조사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런 걸 조사하려고 그러면 설문조사를 했어야 돼요. 중국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 보시는 이런 카드 회사나 이런 데랑 연동을 해서 실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연동을 해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지역하고 그 지역에 따른 소비 패턴, 양 이런 것까지 다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런 게 분석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이거를 중국인 관광 상품으로 오픈해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지역에는 저런 게 많구나라고 관광객들은 그렇게 이제 그걸 활용하면 되고 반대로 이제 이 지역에 사는 상품 이제 시장 입장 쪽에서 보면 저런 게 많이 팔리니까 내가 사업을 이제 창업할 땐 저 지역에다가 저런 거를 이제 많이 움직여서 그러니까 창업을 해야지 이제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관광 쪽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케팅 조사를 위한 분석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시범 사업으로. 지금 이거는 이제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데 각 지역마다의 그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요.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게 완료가 되면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 어느 지역에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지역에 뭐가 가장 많이 팔리고 어떤 물건이 몇 시간대,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리고 이런 시스템까지 다 분석할 수 있도록 지금 상공회의소랑 그쪽에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파일럿 시스템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상용화 시키고 근데 하는데 보니까 좀 회원제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돈을 주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고 한 정보를 사는 거죠. 돈을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카드 회사하고 연동돼서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하나 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소비 트렌드 분석에 대한 플랫폼 구축을 통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이런 걸 통해서 소셜미디어 데이터하고 신용카드 데이터 이거는 정형화된 데이터고요. 이쪽은 비정형화된 데이터죠.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연결해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끄집어서 이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소셜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보이시죠? 그래서 연령대를 위해서 보면
이렇게 연결해서 딱 나오죠. 그래서 가장 많이 직장인이 이제 나홀로족, 요즘 혼밥 쪽 많죠? 혼밥 쪽. 그래서 혼밥 쪽이 퇴근 이후에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카드회사나 영업회사 이런 데서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술 한잔 먹기, 치맥 이런 거 나와 있죠? 네, 그러죠? 장보기, 그 다음에 불금, 칼퇴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이게 이제 SNS에 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불금, 칼퇴 이런 단어 키워드 해서 하면은 SNS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고 이 단어들에 연결되어 있는 속성들, 단어들이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정형화된 데이터, SNS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걸 가지고 소비 패턴하고 이런 걸 분석해서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데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이제 메이저리그 사례입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그렇죠? 우리나라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미국은 미식 축구라 그러죠. 그죠? 미식 축구, 풋볼을 잘하고 농구. 그렇게 해서 메이저리그에 대한 열기가 조금 식었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메이저리그 쪽에서 그런 다른 그런 프로리그에 비해서 어떻게 하면 메이저리그를 좀 더 부밍을 할 수 있겠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나온 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식 축구 리그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미국은 이제 인기 스포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했는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했느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한 시스템하고 같이 연동돼서 한 게 이제 선수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스테이트캐스트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덴마크에 있는 이제 카메라 이걸 해서 보면 공의 궤적 분석, 그 다음에 타자들의 그 휘두르는 분석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카메라를 이제 수십 대를 둬서 열 몇 대씩 둬서 이거를 다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그 움직임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수치화시켜서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제 뿌려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좀 더 역동적이죠.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앉아서 공 치고받고 하는 걸 보다가 지금은 분석 시스템까지 연동돼서 그런 것들이 다 화면까지 연동돼서 고객들이 보는 화면,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다양하게 분석에 활용돼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돌아가려면 이런 카메라나 이런 그 움직임, 비정형 데이터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죠. 왜냐하면 카메라잖아요. 비디오잖아요. 비디오니까 그거를 분석해서 정형화된 값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이미지랑 이런 동영상이랑 이런 것도 같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투구 분석뿐만 아니고 타구와 야구 선수들 움직이기까지 하면은 경기당 3TB에서 7TB까지 정보가 나온대요. 우리 동영상 한 편 찍는데 1시간에 엄청나게 그 양이, 데이터 양이 많죠? 이제 그런 게 수십 대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그거를 분석하고 움직이려니까 더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무료로 공개하면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고객 만족도 측면도 많이 활용되지만 이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런데도 저렇게 활용해서 쓰고 있네. 오늘 요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스터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단일 민족인지는 이제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러 나라 민족들이 섞여 있잖아요. 아시안계, 히스패닉계, 백인, 화이트계들 섞여 있으니까 자기네 조상들이 뭔지 이게 가다 보면 이제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까지는 알겠는데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까지 올라가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이게 무슨 인종인지 이제 그게 이제 희석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서비스예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이민자들로 형성된 나라에서 이제 자기 뿌리 찾기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족보 찾기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족보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간단하지만 이런 데는 족보라는 게 없으니까 더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DNA하고 발 크기, 그 다음에 발 모양, 얼굴 모양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오면 그거를 이제 분석해서 당신은 몇 퍼센트가 뭐 히스패닉이고 어떤 종족에 더 가깝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족의 정보를 구축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데 보통 뭐 하고 있는 게 4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정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을 할 수 있고 DNA 분석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상의 옛날 정보들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거예요. 얼굴 형태에 따라서 페이셜 피처라 그래서 얼굴이죠. 얼굴 형태가 어떤 건지에 따라 가지고 어느 인종이냐 이제 이런 것도 분석하고요.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인종 종족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유전학적인 정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위에 선조가 누구인지 이런 거를 이제 추적해 나가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인데 지금 게임 같은 경우에 그 리니지 2 뭐 지금 레볼루션 이런 거 많이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게임 내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게임에 대해서 자동 로봇이 있죠. 뭐죠 여기서? 오토 캐릭터 이런 것들을 움직여서 벌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팔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는 사기가 이제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사기 탐지 프로그램이 돌리고 있어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패턴을 어떻게 하면 잘 찾아내느냐 이런 걸 계속 분석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토라고 불리는 이제 게임 자동 사냥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탐지해서 이제 밝혀내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로그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하둡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해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탐지할 때는 여기 보면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이제 움직여서 하고 있고요. 우리 배웠죠? 로지스틱 회계 분석 하는 거. 그런 로지스틱 회계 분석하고 자기 유사도 알고리즘 이제 이런 것들 유사도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려면 이런 시스템까지 구축하려면은 수학하고 통계학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이제 빅데이터 중에서도 뭘 할지를 고민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학교에서 4년 동안 배우면 다 배웁니다. 빅데이터 경영도 배우고 빅데이터 분석도 배우고 빅데이터 시스템도 배워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근데 다 배우지만은 그 중에서 내가 뭘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잘 정해야 돼요. 시스템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공학적으로 좀 더 접근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잘 다루거나 그 컴퓨터 시스템 쪽으로 더 깊게 배우고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통계하고 수학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배워야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다 배우지만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학부에서는 어느 정도 해주지만은 이제 이걸 가지고 대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자기 본인들이 좀 노력을 해서 분석 쪽도 이렇게 좀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워야 됩니다. 좀 뭐 다 옛날에 배웠던 것들 뭐 코사인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 통해서 이 패턴을 보는 거예요. 패턴.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점점점점들이 이제 각각의 노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다른 이제 객체들로 퍼져나가는 이제 패턴을 보면 이게 일반 게임 패턴과 그렇지 않은 패턴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요게 자동화된 패턴이구나. 이걸 찾아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에 했던 데이터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고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이제 오토 캐릭터 같은 경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찾아내면은
그걸 가지고 그 비슷한 패턴들을 찾아서 계속 정보가 업데이트되면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석 기법들을 이제 이렇게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분석가들은 계속 이런 걸 연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지 분석하고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